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대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이 지금은 땅값도 올랐고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서울 구석탱이에 있는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은 근처에 대학교가 있었고 한옥 모양 단독주택이라서 동네에서 그 한옥집 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짐작하신 분들도 있겠네요. 어머니가 또 홀어머니셨어서 한옥집 아주머니 하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 한옥집 첫째로 동네에서 유명한 사고뭉치였습니다. 대학도 다니다가 휴학을 했고 군대에 다녀온 뒤로부터는 그냥 집에서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보다 못했는지 저를 미국에 있는 삼촌한테 보내버렸고 어쩌다 보니 거기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 생활이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들하고 사고만 더 잔뜩 치고 다니다가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학생들이 가망이 없다 싶으며 나이에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그렇다 할 졸업장 하나 가져오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3년 만에 보는 아들인데 반갑다고 보고 싶었다고 좋아하실까? 아니면 정말 어디 뭐 똑바로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다고 그나마도 비싼 돈들을 유학 보내놨더니 학교 잘려서 돌아왔냐고 욕먹고 두드려 맞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집 근처 전봇대 근처에 숨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골목 어귀에서 여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와중에도 여자 좋아하던 버릇은 못 고친 건지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리니 고개가 절로 그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딱 봐도 근처에 있던 대학교를 다니는 여대생들로 보이는 무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미모를 가지고 키도 가장 커서 모델 같아 보이는 여자와 눈을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 눈에는 제가 얼마나 수상해 보였겠습니까? 전봇대 근처에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서 있고 안잘부잘 못하고 있던 모습이었을 테니 그녀가 저에게 의심을 가질 만했지요. 그녀의 눈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 말고도 그녀 주변에 있는 여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 명씩 싹 다 쳐다봤습니다. 그 대학교가 주변에서는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는데 진짜 그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저를 찾아온 한 사람, 경찰이었습니다. 그 아까 저를 쳐다봤다는 그 여자가 수상한 남자가 집 앞에서 얼정된다고 해서 신고를 했다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체포되겠다 싶어서 그게 아니라고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나 이 집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 경찰이 처음에는 안 믿어서 결국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지만 어머니는 일 나가서 집에 안 계시던 상황이었고 저는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시다 보니 제가 경찰서 가서 겨우 설명을 해서 어머니가 결국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 잘리게 되었다는 그런 자초지종을 듣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오는데 정말 신이 나게 두드려 맞았네요. 집에 가서도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 여자들은 전부 다 저희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자초지종을 듣자 하니 어머니가 제 학비 보내는데 혼자 일하시는 거로는 돈도 택도 없는 상황이라 어차피 집이 큰데 빈 방으로 놀리느니 근처 대학생들한테 싸게 하숙이나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집에 남자가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학생 위주로 받았는데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여대생들로 바꿔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쓰던 방까지 이미 그중 한 명이 차지한 상황이라서 저는 다락방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난데없이 남자가 같이 살게 되어서 불편해했던 것 같은데 이 집 아들인데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줬는지 방세 몇 달치 깎아주기로 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저를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 그 예쁜 여자가 특히 저를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괜히 제발 저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저도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여자는 심지어 제가 쓰던 방까지 쓰고 있었으니 더욱 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녀들 전부 학교가 있는 시간에 제가 집에 남아있는 걸 불편하다고 해서 낮 동안에는 어머니 식당 일을 돕고 밤에는 최대한 다락방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고 얹혀 살고 있다지만 내가 평생을 자라온 내 집인데 내가 이런 대우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속사정을 모르는 제 친구놈들은 어떻게 여대생 5명이랑 한 집에 살게 되었냐면서 저보고 운도 좋은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만 이야기를 들으면 운 좋은 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가 왜 따로 만들어져 있겠냐고. 결국 한 공간에 살 부딪히며 오래 지내게 되면 싫어도 정분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전부 제가 하기 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들이 저였다면 하루에 1명씩 하고 주말에는 쉬는 걸로 해서 5명 여자를 동시에 만나겠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자식들이 뭣도 모르고 남의 일이니까 그런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고 여대생이라고 해봐야 무슨 박사 준비하는 학구열 넘치는 타입도 아니고 평범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었는데 제가 만나오던 여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죠. 거기에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 지쳐 있는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듯 보이더군요. 제가 일부러 멀리까지 가서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마시던 술 같은 걸 공수해왔습니다. 그때는 데킬라가 유행이어서 레몬도 사놓고 소금도 사놓고 해서 일부러 여자들 다 학교 끝나고 와서 저녁 먹는다고 부엌에 모이고 그럴 때를 노려서 그녀들 앞에서 데킬라나 한 잔 마셔야겠다 하고 어떻게 마시는지 보여줬지요. 손등에 소금을 좀 털어놓고 술 한 잔 마시고 소금 먹고 잘라놓은 레몬 먹고 여자들이 그 모습을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 여자들이 자기도 한번 마셔봐도 되냐고 자기도 마셔보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밤에 어머니 주무시면 몰래 그녀들하고 술도 마시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니 어디 멀리까지 안 가도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친구들 말대로 제가 무슨 복을 받은 건가 싶더라고요. 저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흘러지고 나니 뭐 의자가 뻑뻑하다, 서랍이 잘 안 열린다 하면서 사소한 것도 저보고 해달라고 하면서 저를 방으로 끌어들이니 친구들 말대로 하루에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주말엔 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애인이 동시에 4명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중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예쁘고 도도한 저를 경찰에 신고해버렸던 그녀였습니다. 사실 아쉬울 것 없었어요. 굳이 그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이틀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고 남은 4명도 그녀에 비해서 조금 덜 예쁘다 뿐이지 어디 가서 미모가 빠지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녀들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놀아나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저를 마치 쓰레기 보듯이 콧방귀를 뀌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한번 넘어뜨려 보고 싶어서 말이지요. 제가 지내던 다락방이 사실은 제가 쓰던 방,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지내는 방하고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계단 출입구가 지금은 어머니 방 쪽으로 새로 나 있긴 하지만 하숙집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방 하나 더 어떻게 해보겠다고 억지로 개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같은 돈 내고 여름엔 덥고 습하고 겨울엔 추운 다락에서 지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창고처럼 쓰고 있다가 제가 거기서 지내게 된 거죠. 그녀 쪽에서 통하는 문은 다락방 안쪽에서 막아놓기는 했지만 대충 경첩을 걸어놓은 거라서 쉽게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낮은 계단을 통해 그녀 방 쪽으로 나 있는 문을 여니 그 문과 계단 쪽을 해서 그녀가 옷장처럼 쓰고 있더군요. 조심조심 지나와서 그녀의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자는 생각이었지요. 그녀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잘 알게 된다면 그녀를 더 쉽게 꼬셔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방의 흔적은 그대로인데 제가 쓰던 책상과 침대도 그대로인데 방 안에 있는 소품들의 종류나 위치만 살짝 바꿔도 남자 방에서 여자 방이 되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향기도 괜히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그녀였어서 그런가 점점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들한테 느끼던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녀와는 연애까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녀가 학교에 가 있을 시간에 계획을 하고 내려온 건데 난데없이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그녀가 과제해 놓은 걸 두고 나와서 학교에서 집까지 가지러 온 상황이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는데 방 안에 서 있는 저를 보니 그녀는 얼어붙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그녀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그녀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이미 그녀 때문에 경찰서도 한 번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경찰서 다녀오는 걸로는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에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오히려 그녀는 이런 스릴 있는 상황을 즐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녀는 저의 이런 행동에 더 강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주는 스릴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후로 그녀는 정말 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술 한 잔 같이 먹이며 잠깐씩 시간을 즐기던 같이 사는 그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강렬하게 그 순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위험천만한 연애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유치원 선생님이 장래 희망인 여자의 또 다른 면모를 본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녀 방의 문을 뚫고 쳐들어온 게 그녀한테는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충격이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사이가 아직도 서로 쌀쌀 맞은 상황인 걸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락방의 통로를 통해서 방 안에 드나드는 건 자유자재였으니 밖에서는 앙숙인 척하고 밤만 되면 신혼부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녀와는 그렇게 1년을 더 지냈습니다. 그녀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하숙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그녀는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해왔어요.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서로 앙숙처럼 행동하던 관계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때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제 아내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앙숙 같은 관계는 여전하지만 우리가 부부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말이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